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권과 주주 명부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지, 자, 이건 이제 사후권이라고 하겠죠. 그죠? 주권이 주주의 지위가 나타나 있는 유가증권이죠. 유가 증권을 우리가 주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주주의 지라고 하게 되면 사원권이라고 표현하겠죠. 사원권. 이 주주의 지위에는 이제 자의권과 공익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고요. 그런 하나의 유가증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치 있는 증권, 여기 유가증권이니까 그걸 주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주의 주주의 사원권이 주식을 갖다가 교부할 때 나타나는 것이냐, 교부할 때 나타나는 교부, 건네줄 때죠. 교부할 때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죠. 회사의 설립 등기시입니다. 회사의 설립 등기시, 설립 등기를 해야 회사가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니까 설립 등기 시에 주주의 지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신주발행, 회사가 성립하고 나서 주식이 주식이 만들어지게 되면 회사가 신주 발행하게 되면 납입기일 경과한 때입니다. 납입기일이 경과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이건 신주 발행 시 신주.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주권이 교부할 때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로 그 권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자, 비설권 증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주주의 인수계약으로 효력이 좌우되는 증권이기 때문에 요인증권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일정 법정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요식증권이긴 해요. 요식증권이다라고 하긴 한데, 그러나 보험수표처럼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닌 거예요. 요식증권이긴 한데 엄격한, 보험수표와 같이 엄격한 요식증권이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판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죠?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에 가위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거죠. 그죠? 자금 대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자금을 대여했는데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거죠. 그랬을 때 자금을 대여하면서 옵션을 건 거예요. 옵션을.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임원, 선임권, 추천권이겠죠. 자, 임원, 추천권을 옵션으로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의 자금 대여 대가로 임원 추천권을 옵션을 걸었을 때 이것도 사원권이냐? 아니죠. 이건 사원권, 자의권, 공익권에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주권이 아닌 겁니다. 이런 것도 주권의 일종이다라고 하면 틀리게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우리 법조문에서는 상법 제 335조가 주권의 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주권 발행 의무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 발행 의무를 이렇게 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권이 발행되어야 주권을 주권을 양도할 때는 교부가 필요하거든요. 양도의 효과는 교부로 나타나거든요. 주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게 교부가 아니고, 주권을 양도했다라고 하면은 교부로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권을 발행해줘야 양도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자, 이 경우에 회사가 성립, 그죠? 성립 후
또는 신주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납입기일, 신주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납입기일이 있죠. 납입기일, 주식을 인수하고 납입기일이 있을 터인데 이러한 납입기일 후에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체 없이 성립후 신주 발행 납입기일로 지체 없이 발행의 의무가 있다. 지체 없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상법 355조와 다른 규정을 다른 합의를 정관에 규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자, 뭐 여기에 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의취득. 뭐 그 선의로 취득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뭐 일단 요건 자체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뭐 그 주권이 유의하게 발행됐을 때 유의하게 발행됐다는 것을 조건으로 도둑이 그 주권 훔쳐가지고 누구에게 팔았다. 그러면 양수한 자가 고의 중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 주권에 대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성립 후 신주 발행 납입기일 후에 지체 없이 발행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을 위반해 가지고 발행을 했어요. 그럼 그건 무효죠. 그러면 유효한 주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무효인 주권이기 때문에 자, 선의취득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결말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회사가 자, 이에 위반하여 그 권리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사가 성립하기 전에 그죠? 또 신주 발행 납입기일 전에 주권을 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권리주라고 하는 것이고 선의취득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의취득 자체가 유효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주권의 유효를 전제로 무효면 안 된다. 그래서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권을 무력화시켜서 그 원 주권의 소유자가 잃어버린 주권을 무력화시켜 가지고 다시 주권을 재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재권 판결이라고 합니다. 재권 판결. 재권 판결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재권 판결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유효한 주권이 재권 판결 대상이 되는데 따라서 이 조문에 위반한 이러한 발행의 주권은 무효이고 선의취득의 대상도 안 되고 재권 판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법. 그 표현법이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에 회사가 이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고,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주 단계에서 주권이 발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속된 말로 이건 휴지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재권 판결이나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성립 전 발행한 주권일지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틀린 지문이죠. 재권 판결 대상이 된다. 틀린 지문이죠. 그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권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주권의 효력 발생의 시점이죠. 주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냐? 여기 이제 학설이 세 가지가 대립하는데 사실 뭐 객관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러한 어떤 학설적 측면이 좀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이 학설 중에 어느 학설을 판례가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판례가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작성시설이 있습니다. 작성시설 자,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가 자, 교부시설, 발행시설이죠. 발행시설이 먼저 나오고 있죠. 자, 발행시설, 시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교부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대립이 되고 있는데 자, 작성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서 주권이 작성만 되면 그죠? 작성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교부가 안 된 거죠. 교부가 안 된 겁니다. 작성만 되면 교부가 안 되어 있어도
자, 그 주권은 유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작성만 되고 교부도 안 됐는데 유효라고 평가해버리니까 교부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주권을 분실했다. 그러면 그 손해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손해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재권 판결의 대상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진정한 거래 주권의 소유자보다는 거래의 안전, 상대방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자, 발행만 되면, 발행은 어떻게 보면 교부거든요. 근데 교부이기도 한데 그냥 교부만 되면 된다.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가 됐어도 그 주권은 유효인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에게 교부가 됐어도 손해취득 대상이 될 수 있고 재권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자, 교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권리자죠. 진정 권리자에게 교부가 되어야 이 경우에 주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진정한 권리자를 통한 어떤 제3자에게 그렇게 교부가 됐다 할지라도 손해취득 대상 안 되고 재권 판결 대상이 아니다. 진정 권리자의 교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판례란 말이죠. 판례가 교부시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부시설이 나오고 있는데 주권이 작성된 후에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된 경우에 하나여 주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도난, 분실된 경우 혹은 주주 아닌 자에게 잘못 교부된 경우에 그러니까 이 발행시설의 경우에는요 발행만 되면 착오로 회사가 제3자에게 교부했어도 손해취득이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진정한 주주 아닌 자에게 잘못 교부된 경우에는 선의취득 압류 재권 판결이 불가능하다. 자, 이게 판례라는 거죠. 이는 거래 안전보다는 이 교부시설이 진정주주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진정주주 보호를 하는 설이다. 판례도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판례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판례는 과거에 발행시설 입장을 취한 것도 있지만 후에는 교부시설에 따라서 그럼 이제 판례 변경으로 봐야 되겠죠. 자, 교부시설에 따라서 상법 제355조의 주권 발행은 그죠? 자, 일정한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할지라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주권이 과연 그렇다면 선의취득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선의취득의 대상 자체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의취득의 좀 일부를 좀 이렇게 이제 공부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A라는 주식의 소유자가 A라는 주식을 갖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점유 추정, 주식도 뒤에 가게 되면 점유 추정력이 발생하죠.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적법한 소유자이겠구나라고 추정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자. 자, 그런데 이 주권에 진정한 소유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진정 소유자. 진정 소유자가 나왔을 때 그러면 선의취득이 되는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이제 점유자가 누군가에게 양도를 했겠죠. 그럼 뭐 누군가의 양수인이 발생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자가 이자가 이제 무권리자거든요. 무권리자인데 진정 권리자는 B인데 이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을 때 그 양수인이 비록 A라는 자가 무권리자지만 내가 고의 중과실이 없고 그죠? 요건이 지금 이 회사법에서는 선의취득이 악의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악이라면 이자가 무권리인 경우에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됩니다. 악의거나 중대한 과실은 없어요. 악의가 있어도 안 되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선의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건 뭐 거래 안전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죠. 주식을 양도한 자가 양도인, 그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 무권리자 예컨대 1호부터 물건을 주식을 절취한 자다. 주식을 절취한 자다. 절취자, 그죠? 자, 또는 뭐 이자가 잊어버린 습득자죠. 습득자. 이런 자가 양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교부까지 들어가 버린 거죠. 자, 그랬을 때 양수인이 선의로 주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악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서 선의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의취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 선의취득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권의 점유에는 적법한 점유이구나 라는 권리 추정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 추정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 자 선의취득을 하게 되면 이자의 권리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선의취득이 가능할 거냐라고 했을 때 주권의 선의취득에 대하여 수표의 선의취득을, 그죠? 수표에 있어서 선의취득을 빌려오고 있다, 준용하고 있다. 법을 빌려오는 걸 준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수표의 선의취득을 주권의 선의취득으로 준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권의 선의취득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선의로 무권리자의 권리, 무권리자로부터 양수받았지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취득한다. 이런 어떤 제도죠. A라는 자가 주식의 주권의 진정 소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B라는 자가 이걸 절취했다 또는 분실한 걸 습득했다, 유실자하고 습득자다라고 했을 때 이 자가 일단 그 주권을 점유하고 있겠죠. 점유자. 그래서 이 주권을 이제 C가 양수한 거죠. 양수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C가 무권리자의 권리 점유를 믿고 양수했을 때 취득할 거냐? 일단 취득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진정 소유자의 권리는 소멸하겠죠. 그렇죠? 또 이 진정 소유자로부터 이 경우에 있어서 질권을 갖고 있는 질권자, 이 질권도 소멸하겠죠. 왜냐하면 이자의 권리가 취득을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누군가 취득했다는 건 누군가 상실한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주권이 첫 번째 요건으로서 주권이 유효할 것,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권이 유효할 것, 그죠? 다시 말해서 이자의 주권이 유효한 주권이어야 이렇게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저번에서 공부했었듯이 이 경우에 그 회사 성립 전에 신주 발행에 이러한 어떤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 경우에 주권이 회사의 착오로 발행이 되었고 그런 주권을 갖다가 이자가 습득을 해서 이렇게 C에게 C가 양수한 사안에서 이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권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권이 유효를 전제로 하여 선의취득이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재에서도 자, 위조되었거나 실효된 주권은 선의취득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위조, 자, X, 그죠? 자, 또는 실효, 그러면 유효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요건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선의취득할 수가 없다. 또한 주권 불소지 신고라고 하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주주가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소지해서 이렇게 분실의 염려도 있고
절취당할 염려도 있으니까 나는 주식을 소지하지 않겠다. 이것을 주권 불소지 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권 불소지된 신고된 주권, 여기에 대해서 이 주권은 무효시켜버리는 거예요. 주권을 발행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주권 불소지 신고된 것에 대한 주권으로서 선의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출제가 되겠죠. 주권 불소지된 신고. 자, 경우에 따라서 주식이 주식이 이 경우에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주권이 교부입니다. 그죠? 자, 주권이 교부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교부. 자, 교부가 이자의 선의 취득의 요건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교부라고 하는 것은 점유의 이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가 안 된 거예요. B가 절취한 자가, 습득자가 사망했거나, 그래서 C가 상속받았다. 그죠? 자, 상속이면 합병입니다. 상속, 합병. 이것들은 교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교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선의 취득이 인정될 수가 없다. 교부가 없기 때문에 상속이나 합병 이것들을 포괄승계라고도 표현합니다. 포괄승계. 특정 승계가 있고 이런 것들은 특정 승계거든요. 포괄승계는 교부가 없는 거다. 따라서 선의 취득. 이걸 포괄승계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포괄승계의 방법으로도 주권의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부는 점유의 이전인 거거든요. 점유의 이전, 점유를 이전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법률적으로는 인도라고도 좀 말을 합니다. 인도. 그러면 인도에는 방법이 현실의 인도, 손에서 넘겨주는 겁니다. 현실의 인도. 그냥 건네주는 거죠. 또는 간이 인도. 자, 목적물을 반환 청구권의 양도. 반환 청구권의 양도. 자, 또는 점유 개정. 이런 방법이 있어요. 점유 개정. 점유 개정은 뭐냐면요. 임대인이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예요. 임대인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뭐가 컴퓨터를 빌려주고 확인 업무는 안 끝났으니까 내가 한 달간 빌려 쓸게. 이게 점유 개정이에요. 양도를 하고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점유 개정 요거는 이제 교부로서 가능한데 점유 개정은 민법에서도 동산의 선의 취득을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법에서 이 점유 개정에 의한 주권의 선의 취득 인정할 거냐? 그건 좀 통념에 반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총설적 측면에서는 점유 개정의 주권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게 우리가 교부에서 정리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자가 무권리자에 한하느냐, 무권리자에 한할 것이냐, 이렇게 절취를 했다, 습득을 했다, 그래서 교부를 했다, 그러한 양수인에 한하여 선의 취득을 할 것이냐.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양도행위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다. 양도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 요 거래 자체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자의 무권리자에 지금 하자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무권리자에 있어서 무권대리 또는 뭐 미성년자라든가 또는 피성년 흑연인, 피한정 흑연인,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라든가 제한능력자 또는 이자가 뭐 착오했다든가 사기 강박당했다든가 그래서 이걸 뭐 총체적으로 하자라고 표현합니다. 하자라는 말이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중첩적 의미로 쓰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차고 사기 강박당했다 뭐 이런 어떤 하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이자가 무권대리다 이자가 제한 능력자다 하자가 있다. 다만 요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선의취득이 가능한 거냐 이자가 가능한 거냐 가능하다면 거래한자를 좀 더 보호하는 거겠죠. 자 그런 경우에 판례가 자이 학설은 대립하고 있죠. 이런 자들에 의한 하자에 있는 경우에는 선의취득 못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두 가지 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확장설이 판례입니다. 확장설 이런 자인 경우에도 그죠? 이런 자인 경우에도 서인취득은 주권의 서인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자 이런 어떤 점유자에게 이런 내부적인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무권대리에서 인정한 판례가 있거든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이 무권리자의 한정적인 것은 아니고 확장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선의취득에서는 이렇게 확장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엔드죠. 이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또는이니까 중첩은 아니고 이제 선택이네요. 악의가 있어도 안 되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죠. 없을 것. 자, 그래서 선의취득자가 그죠? 양수인의 무권리 하자에 대하여 악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언제 이 악이나 중대한 과실 이런 언제 없어야 되느냐? 거래 시점이죠. 자, 거래 시점, 취득 시점이죠.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한 후에 알았어요. 취득한 후에 저자가 무권리자였나 보다, 절취자인가 보다. 그건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득 시점에 내심의 세계가 충족되면 악의 중과실이 아니었다면 선의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권에 대한 재권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선의취득한 자가 안 나타났다. 요 A와 B와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B가 A의 주식을 절취했어요. 훔쳐갔어요. 또는 A가 주식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주식을 지금 무력화시켜서 새로 발급받아서 주권 진정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의 지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방법적 측면이 주권에 대한 재권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주가 주권을 도난, 분실 등에 의해 상실하면 주식을 양도 처분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분실한 주권을 누군가 이렇게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해줘 버린다라고 한다면 이자의 권리 또는 이자의 권리에 대한 질권자, 이자들은 권리가 상실될 수밖에 없죠.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염려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권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재권 판결. 이제 이 재권 판결은 공시채고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독촉 채고를 하는 거죠. 공시채고로서 그죠? 자, 통하여 재권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실된 주권을 무효화시키고 이건 이 민사소송법의 제도이죠. 재권 판결은 그러면 이것을 무효화시켜 선의취득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얘를 무력화시켜서 재발행해서 주주의 지위를 이어나가겠다. 이것을 우리가 재권 판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재권 판결의 효력에는 소극적 효력과 적극적 효력이 있는데 당해 증서를 무효로 하는 것. 요 주식을 요 A와 B와의 거래 관계에서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A와 B와의 거래 관계에서만 이렇게 생각했을 때 A하고 B와의 관계, 그죠? 이자의 주식, 무권리자의 주식, 점유하고 있는 이자의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고 이것은 이제 소극적 효력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자, 그래서 무효화시키고 그리고
경우에 증서의 소지자가 채권 판결을 취득하면 증서 없이도 증서에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효력, 이것은 적극적 효력이다. 자, 그래서 채권 판결과 그렇다면 선의 취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겠죠. 채권 판결 후에는 주권을 선의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 판결이 내려져서 요 지금 유효한 증권을 전제로 선의 취득이 인정되는데, 채권 판결 후죠, 후.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효된 거죠. 그럼 이거는 무효가 됐으니까 유효 주식을 전제로 선의 취득이 가능한 거니까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죠. 선의 취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채권 판결 후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채권 판결 전에 제3자가 선의 취득을 했으나 공시채고 기간 중에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 판결이 선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간 중간에 권리 있는 자는 신고하라. 그 기간 동안 선의 취득한 자가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채권 판결을 우선할 것이냐, 그래도 선의 취득권자를 우선할 것이냐의 충돌의 문제가 등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선의 취득자와 채권 판결 취득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공시채고 내려졌고 채권 판결은 내려진 거 아니죠. 공시채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선의 취득한 자가 선의 취득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권리 신고를 안 한 거죠. 권리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이자하고 채권 판결 내려진 자하고 누구를 우선시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랬을 때 판례가 채권 판결 이전에 주권을 선의 취득한 자는 이 채권 판결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 판결에 대한 불복을 소유하여 채권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해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의 결의를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채권 판결 취득자 우선설, 그죠? 판례가 신고 안 했잖아. 자, 그래서 채권 판결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를 우선한다. 이렇게 이제 채권 판결 우선설을 취하고 있다. 이게 판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의 불소지 신고 제도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자, 그죠? 그럼 회사가 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하겠죠. 근데 이런 복잡한 선의 취득 분실했을 때 문제가 등장하니까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라고 불소지 신고를 회사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주권을 제출해라,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언제든지 주권을 다시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주권의 재발행 자체가 또 불편하니까 이걸 정보화시키는 거죠.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또 세상 자체가 비대면으로 가고 있고요. 코로나로.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전자등록부에 정보로 등록하는, 그 상장된 주식들은 다 전자등록부로 수시에 뭐 단타 매매라고 해서 뭐 몇 분 며칠 만에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 전자등록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주권의 불소지 제도 다음 강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